자,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158페이지. 그래서 무역의 의미, 각 나라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국제 거래를 뜻하고요. 국제분업은요, 각 나라가 무역을 전제로 특화해서 생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은요, 자국에서 생산하기 힘든 재화를 다른 나라에 얻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재화를 팔아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절대 우위론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우위론. 그죠? 절대 우위론.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주장했던 학자가 바로 우리 그때 수정자본주의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 주장했던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을 주장을 했더라. 애덤 스미스.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거기 보시면 각국이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를 한대요. 생산비가 적은 거예요. 생산비가 적은 것에 특화. 네,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은 뭘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됐죠? 그래서 특화를 해서 교환을 하면 이익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비교 우위론이라고 돼 있죠? 그죠? 비교 우위론.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거에 일단 중점을 좀 둬 볼 건데, 일단 이 비교 우위론을 주장했던 사람,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거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작은 기회비용에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해서 교환하면 이득을 얻는데요. 아까 절대우위론에서는 생산비가 적은 것에 특화를 해서 교환하면 이득을 얻는다. 여기는 기회 비용이 적은 것에 특화를 해서 교역을 하면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달라요. 그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절대 우위와 절대 열의와 관련된 설명도 나와 있고,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이러한 설명들이 나와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159페이지 보시면은 예시와 함께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다음은 각 재화 한 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래요. 여러분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생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생산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선생님들께서 문제에 대한 예시를 줄 때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사람, 명으로 따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이라고 했더라? 자, 시간. 그리고 이거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우리는 원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산비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구분이라고 돼 있어서, 을 있고, 쌀 기계. 그래서 10명, 9명, 기계는 12명, 8명. 자, 요렇게 나와 있네요, 예시가. 자, 이거를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생산비가 적은 것에 특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갑에서는 쌀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0명이 들고, 을에서는 쌀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9명이 드네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더 쌀을 잘 만드는 거예요?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을이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자, 절대 우위론. 여기에 따르면 을이 쌀을 더 잘 만드는 거죠. 왜? 쌀 하나 생산하는데 9명밖에 안 드니까. 여긴 10명 들잖아. 그죠? 그리고 기계를 봅시다. 기계를 따져서도 갑은 기계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2명이 들지만 여기는 8명이 든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을이 쌀과 기계에 있어서 절대 우위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위를 갖는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계산하기 쉬워요. 더 적은 거에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계산해 볼게요. 자. 값을 네, 우리가 비교 우위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적은 것에 특화하자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돼요? 기회비용을 구해야겠죠? 기회비용. 자, 봅시다. 자, 갑은요, 쌀을 생산할 것을, 생산하는 사람을 기계에다가 투자한다고 쳐봅시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자, 쌀을 생산을 하잖아. 이 10명을 원래 기계는 한 단위 생산할 때 12명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자, 기회비용이, 기계는 12명이 드는데, 쌀은 10명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계가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2명이 드는데, 그 중에서 쌀 생산하는 사람을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안 차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차잖아요, 10명이. 그리고 여기가 남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갑이 쌀에 대한 기회비용은 6분의 5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네, 계산을 하면 6분의 5. 됐죠? 그럼 기계에 대한 기회비용은요? 기계 한 단위를 생산하는 12명을, 쌀 한 단위 생산하는 10명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반대가 되겠죠? 10분의 1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을도 똑같죠? 자, 8분의 9, 9분의 8이 되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봅시다. 자, 비교 우위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아까 여기 비교 우위론에서는 기회비용이 적은 것에 특화를 하래요. 그럼 두 개 비교해 봅시다. 자, 쌀 5분의 6이고 8분의 9예요. 누가 더 적어요? 갑이 더 적죠? 그러니까 갑은 쌀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거고, 기계를 봅시다. 기계를 보면 5분의 6이랑 9분의 8이니까 누가 더 작아요? 을이 더 작네요. 그러니까 을은 기계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특화를 해봅시다. 특화. 특화를 해볼게요. 특화. 그럼 이제 갑은 쌀만 생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를 생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22명이 이제 쌀 한 단위 생산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계 0명. 을은 기계에다가 특화를 해가지고 쌀 10명. 그러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볼게요. 아이고, 17명. 자, 원래 쌀은 10명이 한 단위를 생산했는데 갑자기 22명이 왔네요. 그죠? 그럼 볼게요. 10명이 왔는데 22명이 왔으니까 원래는 한 단위를 생산했는데, 그죠? 이 22명이 오니까 2.2단위를 생산할 수 있겠네요. 쌀. 됐어요? 그럼 기계를 볼게요. 을의 기계. 원래 8명이었죠? 근데 17이니까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8, 2, 16, 11, 8, 20. 왜 이렇게 길어? 자, 2, 16, 40. 그러니까 5. 2.125가 되겠네요. 2.125.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서로가 특화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한 단위씩 교환한다고 쳐봅시다. 교환을 할게요. 교환.
자, 잘 따라와야 돼요. 갑, 을, 쌀, 기계, 교환. 한 단위씩 교환하다 보니까 2.2단위에서 1을 빼면 1.2단위죠. 그리고 을은 갑의 쌀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1단위가 되겠고. 됐습니까? 갑은 을의 기계 한 단위를 수입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됐어요? 쌀과 기계를 1대1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2.125에서 1.12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볼게요. 원래는 비교를 해봅시다. 자, 원래는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맞잖아요?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10명, 12명 들어가는 건 생산비잖아요. 그죠? 이건 생산량이에요. 1111이라고 하는 건. 쌀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0명 들고 기계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2명 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특화를 한 다음에 교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그죠? 그러면은 이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은 기회비용이 적은 것에 특화해서 1대1로 교환을 하다 보면 이익을 얻는다라는 건데, 과연 이익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볼게요. 원래는 여기가 1단위였죠? 그죠? 근데 1.2네요. 그럼 몇 단위가 이득이에요? 갑한테는. 쌀 0.2단위가 이득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기계를 볼게요. 을. 원래대로였으면 한 단위 생산하는 건데 특화하다 보니까 0.125가 이득이란 얘기예요. 이게 비교 우위론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되셨죠? 절대 우위론 같은 경우는 을이 지금 생산을 다 잘하기 때문에, 그죠?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을만 이익을 얻는 건데, 비교 우위론은 둘 다 상호 간에 이익을 얻는다라는 소리겠네요.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습관이 돼야 돼요. 기회비용, 비교 우위론 계산할 때 기회비용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특화를 했을 때 몇 단위 생산되고, 그 다음에 교환을 했을 때 어떻게 이득을 얻었는 것까지 한번 계산을 쭉 해보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하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생산비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생산량을 줄 때가 있어요. 생산량.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계산할 때 요거 두 개를 반대로 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생산비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계산하면 되지만, 생산량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쌀 10가마, 기계 12개. 이렇게 줄 때, 이거는 계산을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시면 문제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봅시다. 거기 보시면 무역 확대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고요. 저렴하게.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서,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가 같은 경우는 앞선 기술에 접근 쉬워지고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에 속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걸 이제 유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유치 산업, 네, 우리가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진 않은 상태에서 싼 가격의 그 물건을 많이 수입하다 보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가 심화된다. 또는 국가 간 빈부격차가 확대가 된다. 네, 이런 말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좀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뭐다? 바로 이 계산 문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절대 우위론은 다시 한번 복습하지만 절대 우위론은 생산비가 낮은 거. 됐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로는 기회비용이 낮은 거. 됐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낮은 거에다가 투자를 해서 특화시킨 다음에 교환을 하면 이득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이 훈련을 하시면은 그냥 이제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손부터 바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5-4의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